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금요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처음 집을 장만하려는 한인에게 유용한 프로그램과 정부 보조 혜택을 안내하는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이자율 낮은 몰기지 프로그램과 정부의 집 수리비 보조 등이 소개됐습니다. 김주현 기자입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며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석기련 씨. 주택 구입을 위해 20%의 다운 페이먼트를 하자니 목돈이 부담되고 다운 페이먼트를 줄이자니 이자와 보험료가 염려됩니다. 만약에 제가 20만 불짜리 집을 살 경우 어느 정도 다운페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이 해야 되는지, 조금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교적 이자율이 낮은 주택 융자 프로그램들과 주택 관련 세금 공제 내용들이 소개됐습니다. 크레딧이 660점만 넘으면 $1,000에서 최대 $10,000까지 주택 수리를 위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홈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이 안내됐습니다. 이제 그 분들을 돕는 그런 차원에서 1,000불까지는 1%, 그다음에 이제 1,000불 이상에서 10,000불까지는 6.5%, 그렇게 제가 특별 융자를 해주는 셈입니다. 관계자는 홈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이 집 수리를 위한 융자로 개설된 프로그램이지만 이용자들이 크레딧을 높이는 데도 유용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또 시정부가 시민들이 첫집 장만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에이콘 하우징 상담 프로그램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저소득층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요. 많은 시카고에 계시는 분들, 또 처음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은 저렴한 이자율로 또 시카고 주택국과 또 다른 인스티튜션과 연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좀 처음 집을 장만할 때 상당히 유용한 그러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시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에이콘 하우징 상담 프로그램은 다운페이 금액이 적고 크레딧이 낮은 경우도 비교적 시중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시정부의 다양한 주택 보조 프로그램들을 소개한 실용적인 기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KBC 뉴스 김주현입니다. 어제 에세이 내용이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 기소된 캐리 글로브 고등학교 학생의 에세이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장문 수업 과제로 에세이를 쓴 학생은 중국계 앨런 리로 이번 사건은 버지니아 총기 참사와 관련해 학교와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앨런 리는 에세이에서 자신이 지난밤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사체와 성행위를 하는 꿈을 꾸었다고 쓰고 재미있을 것 같지 않느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에게 캐리 글로브 고교에서 처음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에 놀라지 말라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앨런이는 이번 에세이가 쓰고 싶은 내용을 마음껏 쓰라는 과제였다고 밝히고 표현이 과장됐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내용만 공개돼 오해가 커졌다며 에세이 전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캐리 글로브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경찰 조치가 심하다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등 경찰의 대응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연방검찰이 시카고 남부에서 영주권과 신분증 위조 조직을 검거한 데 이어 이민국이 시카고에 이민 사기 전담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LA와 뉴욕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민 사기 전담반이 시카고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등 6개 도시에 추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이민 사기 전담반이 설치되면 이민국과 법무부, 연방검찰 등 10곳 이상의 정부기관들이 합동으로 강력한 이민 사기 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단속 대상은 이민 서류 위조와 허위 정보 기재, 정보 누락, 운전 면허증과 여권 등 공문서 위조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지난 24일 시카고에서 연방검찰이 신분증 위조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이 기관총까지 동원하고 200여 명의 히스패닉 남성들을 집중 검색해 지역 이민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검거된 조직은 하루 50개에서 100개의 서류를 위조해왔고 진짜와 판별이 어려울 만큼 정교한 영주권 카드와 사회보장 카드, 각주 운전 면허증 등을 제작해왔습니다. 셀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플랜에 따라 업체 1년 또는 2년간 계약하고 계약 만료 전에 업체를 바꾸거나 취소할 경우 페널티를 내게 됩니다. 이 같은 조건은 셀폰에 문제가 있거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불편을 감당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리노이 주 하원이 셀폰이나 서비스에 3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찬성 72, 반대 4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찬성한 주 하원 의원들은 일반적인 삼진 아웃 룰 적용이라고 밝히고 서비스나 제품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법안과 관련해 셀폰 서비스 업체들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미 소비자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법안은 오히려 셀폰 이용자들이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하는 구실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시카고 지부가 발족됩니다. 뉴라이트 연합은 자유주의와 시장주의, 국제주의를 내세운 신개념의 보수단체입니다. 보도에 배혁 기자입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이석연 상임 대표가 자리한 가운데 시카고 지부 발족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뉴라이트 연합은 보수와 진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수정 자본주의를 모태로 보수적인 우익 세력의 자성을 요구하고 급진적인 좌익 세력을 비판하는 중도 성향의 단체입니다. 시카고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2개월 동안 1.5세를 비롯해 각 한인단체에서 30-4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공식 창설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물론 한나라당을 변화시키고 혁신을 시키면서 거기에다가 참신하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누구한테도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이런 그 인사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범우파 대연합을 형성해서 거기에서 중도 세력을 우리가 흡수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나갈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7, 80년대 한국의 원론적 이념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며 거시적인 안목의 의식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정책 결정에 해외 한인들의 여론을 참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에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좋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영주권자 우리 여권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우리 그 동포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가가지고 하나 시민운동으로서 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동포들이 상당히 이 본국의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저기들은. 이날 모임에서는 통일 정책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인권을 무시한 퍼주기식 원조와 반미 감정 확산은 한국과 미국의 통일 정책과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공산주의에 집착된 또 북한 주체 사상에 집착된 그러한 단체들이 반미적이거나 또는 한국 자유운동에 자유주의 또는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러한 거에 반대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방지해야 되고. 지난 2005년 한국에서 연합 창립 대회를 가진 뉴라이트 연합은 현재 한국 내 130개 지부 12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에도 미 동부와 서부, 일본 등 10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유가는 계속 올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를 올가매고 있지만 석유 회사들은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석유 회사 수입의 50%를 과세하는 초과 이득세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안은 석유 업계에 대한 정부의 세금 혜택을 폐지하고 정부에 내는 시주권 로열티를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석유 회사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빈곤층의 대중교통비를 보조하고 석유 대체 에너지원 개발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몇 년간 공화당이 다수였던 의회에서는 석유업계의 막대한 이익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이 시도됐으나 그때마다 공화당과 백악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미 석유협회는 이번 법안 추진에 강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석유 부문 1위 기업인 엑손모빌은 지난 1사분기에만 92억 8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동안 10% 이상 이익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근 버지니아 참사의 주범 조승희 씨가 제작한 동영상이 MBC 방송을 통해 공개된 것과 맞물려 TV의 지나친 폭력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TV의 전달력을 감안할 때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폭력물에 노출된 아이들은 쉽게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적으로 일부 규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3시간으로 경고 문구나 부모가 자녀의 TV 시청을 통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시판되는 TV에는 일정 채널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지만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부모는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폭력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정부의 TV 규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가 거실에서까지 부모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당뇨 발병에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제2형 당뇨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유전인자 4개와 이에 관여하는 유전자 6개가 새로 발견돼 당뇨가 유전적 영향이 크다는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여러 유전자와 평소 식습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발병 유전인자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3개국 연구진의 공동 연구로 10년간 전 세계 3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신체가 인슐린 사용 능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2형 당뇨는 비만과 운동 부족이 원인이 돼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연구로 유전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근거가 제시된 것입니다. 발견된 유전인자 가운데는 또 비만이 아닌 경우에도 2형 당뇨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유전자가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가 2형 당뇨에 걸린 사람의 경우 당뇨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5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올해 개최될 제13기 민주평통자문위원 추천과 관련해 새 추천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자문위원은 오는 7월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애틀랜타 KTN의 오치훈 기자입니다. 제12기 해외평통자문위원회 임기가 오는 6월 30일로 끝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2년간의 임기를 역임하게 되는 제13기 해외자문위원 선임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13기 자문위원의 수는 총 2,000여 명에 달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1,700여 명은 각 지역 추천위원회와 관할 공관장의 추천으로 선출됩니다. 공관장 명의로 추천을 하고 공관장이 추천하기 위해서는 그 추천위원회에 선거가 있어야 되고 추천위원회가 선거한 사람에 한해서 공관에서 사무처로 추천을 한다. 예년과 달리 금년부터는 관할 공관장 추천과 사무처장 제청 후보로 양분에 선임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공관에서 추천하는 평통위원 수는 애틀랜타 협의회 34명, 마이애미 협의회 25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사무처 제청 전체 300여 명 중 약간 명이 추후 추가될 예정으로 전체 위원 수는 애틀랜타의 경우 12기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추천위원회에서 통합해서 34명의 본위원과 그다음에 7명의 예비 후보를 합쳐서 41명을 저희한테 선거를 하고 우리는 거기서 봐서 경력 세워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빼고 그다음에 동일 여부를 확인해서 본부에다 그대로 추천하게 된다. 특히 12기부터 시행되던 자기 추천 자문위원 제도를 활성화해 미주, 일본 지역 동포 70여 명을 자기 추천 형식으로 선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20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후보자 카드와 자기기수서, 신원 진술서를 작성 제출해 오늘 5월 4일까지 접수해야 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글렌뷰 한인 골프 동호회가 글렌뷰 파크 디스트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습니다. 동호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가을 친목 골프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행사를 통한 후원금을 글렌뷰와 노스브룩 타운에 전달해 왔습니다. 글렌뷰 공원국은 동호회가 매년 전달하는 $2,000 상당의 지원금이 불우 청소년 돕기와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미드웨이 공항에 첨단 기술의 검색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공항 측은 새로운 스캐너 방식의 시스템으로 시간당 200개의 기존 검색 물량을 2배 이상 늘린 시간당 500개, 하루 평균 3만 개의 짐 검색이 이루어져 공항 혼잡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오헤어 공항을 비롯해 전국 18개 공항의 모든 검색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18개의 공항에서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북미 최고 높이의 스파이어 빌딩이 건축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에반스톤에도 대형 콘도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523피트 높이의 이 건물이 완공되면 시카고 서부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기록되게 됩니다. 49층의 이 건물은 은색의 타원형 건물로 리테일 샵과 주거용 공간이 함께 들어가며 분양가는 스퀘어핏당 350에서 400달러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8일 버지니아 공대 참사에 대한 주제 발표회가 열립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번 사건의 사회학적 분석과 대응, 종교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예방과 치료 등이 폭넓게 논의됩니다. 원하는 한인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윌링 소재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2원 소폭 오르면서 매매 기준율 929.2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0.1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38.3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2.94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5.46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 지수를 중심으로 최근 이어진 상승세에 대한 경계감과 함께 아직 경기 불안 요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주요 지수들의 상승세가 주춤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15.44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13,120.9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2.75포인트 상승해 2,517.2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7포인트 떨어져 1,494.0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는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5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86%, 바람은 북서풍이 시간당 평균 9마일 속도로 불면서 낮 체감 온도는 46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카고 지역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44도가 예상됩니다. 4월 동안의 시카고 날씨 보겠습니다. 28일 토요일, 비가 그치면서 부분적으로 구름 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70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29일 일요일 맑겠으며 낮 기온도 70도 중반대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가 예상됩니다. 30일 월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87도, 밤 최저 57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지역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5분입니다. 이상으로 4월 27일 금요일 보내드린 뉴스 930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